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쪽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을 내려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나저나 내일 모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 공판 있잖아요. 네. 1심 판결이 나는 건데 방청권 경쟁률이 15대 1. 네. 사상 최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7.7대 1인가 그랬어요, 그때. 그 기록 깬 거예요? 2배죠, 2배. 아, 인기가 더 많은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거? 지금 30명 정도가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454명 정도가 신청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 이유는 뭐 이재용 부회장의 유무죄 판단도 판단이지만 결국 여기에 결정이 이제 10월 한 중순 정도에 선고가 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에 사실상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뇌물공여죄가 유죄가 나오면 준 사람이 유죄면 받은 사람도 유죄겠지. 그렇지. 이제 그런 쪽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 네. 근데 30좌석이면 애초에 좀 적은 거 아니에요? 다른 때보다? 방청권. 네, 원래 150석 정도인데 그중에서 이제 그 피고인하고 관계자들 자리를 빼고 일반인에게 허용된 좌석이 30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보니까 그 피고인이랑 변호인이랑 가족들이 앉을 자리도 없어서 못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많이 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유죄냐 무죄냐 이거 관측이 백 변호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구형은 12년 나왔잖아요. 네, 12년.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관련 증거를 전부 다 저희도 같이 보고 판단을 한다면 유무죄 판단하는데 좀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일단 저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렇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거는 두 가지 얘기가 다 어느 정도 의견이 들을 만한 게요. 아 이거는 뭐 스모킹건이 없네. 핵심적인 이건 좀 어렵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래 우리가 제일 중요시했던 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한 것을 적었으니까 야 이건 끝났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독대 자리에 안종범 수석이 같이 들어가서 적은 게 아니고 아니었다. 독대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적은 거기 때문에 간접 증거로밖에 인정이 안 됐잖아요. 정황 증거로밖에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러면은 딱 떨어지게 이렇게 뭔가 독대 자리에서 오갔던 얘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스모킹 건 없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재용 부회장이 나는 저기 삼성 미래전략실 관련 일 아무것도 몰라요. 최희성 부회장도 그건 제가 다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 아무것도 몰라요. 이 연결고리를 입증할 것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이번 재판에서 선고 결과에 되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산을 넘으면. 산을 넘으면 저는 징역 7년에서 8년 정도 나오지 않을까. 7년에서 8년 정도 노 변호사님. 이건 이제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집행유예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그 국외 재산도피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뇌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준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외 재산도피죄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일부 무죄 일부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지금 뭐 백 변호사님 너무 좀 세게 말씀하셨는데 7년 센 거예요? 매우 세죠. 사실은. 그래요? 그 정도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나오면서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몇 년 정도 예상하시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3년 근데 정도. 지금 그 노 변호사님께서 죄명 하나를 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거요? 횡령. 그렇죠, 맞아요. 뇌물공여가 인정되면 횡령은 거의 패키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가법상 횡령은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국외재산 도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두 개만 인정돼도 사실 7년 정도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여기서 않을까. 횡령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두 분이 여기서부터 갈리면서 팽팽하시네요. 미르나 K재단에 돈을 출연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조금 그 법리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인정될지 여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가 결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3년이냐 7년이냐 그 뚜껑은 다음 주에 열어보기로 하고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휴대폰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재판입니다. 그 최근 국회에서요. 통화를 녹음할 때 상대에게 반드시 의무적으로 알리는 법 이런 법을 통과시키려고 이미 발의는 됐습니다. 통과시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 통화 녹음 시 상대에게 알리는 법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녹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법안 찬성이냐? 아니다. 약자의 보호장치로서 지금처럼 비밀 녹음은 유지가 돼야 한다. 법안 반대냐? 바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예, 조금 생소하시죠, 백 변호사님.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제 자유한국당의 김광림 의원이 이제 통화녹음 알림법, 그러니까 이른바 통화녹음 알림법이라는 걸 발의한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휴대폰으로 상대방한테 전화를 하는데 요즘에 녹음 기능 다 있잖아요. 제가 녹음 버튼을 딱 누르면 상대방 전화에 지금 이 대화는 녹음되고 있습니다. 라는 알림이 가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하자면 백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통화를 해요. 네, 통화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백 변호사님 법을 잘 아시지만 저는 잘 모르니까 녹음 버튼을 살짝 눌러요. 네. 이게 좀 민망할까 봐 모른 척하고 지금은 누를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르는 순간 지금부터 이 대화는 녹음이 시작됩니다. 이거 알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입법 취지는 그러니까 사생활의 자유를 철저하게 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방 모르게 비밀 녹음이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현재 그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영희 변호사와 PD님께서 둘이 대화하는 걸 제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이에요. 제3자가. 예.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거기다 이거를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기통신사업 기본법이라고 해서 지금 휴대폰 업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이 알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쪽으로 지금 법안을 만드는 거라 이에 대한 지금 찬반 논란이 좀 거센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와 카톡 레인보우를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 지금부터 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녹음하는 것 자체는 찬성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법안의 뭐 세세한 규정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안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녹음 알림법 찬성하시면 여러분 노변 찬성 뭐 녹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 변호사님. 전 이렇게 딱 한 줄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최순실 씨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통화 녹음이 됐네요. 뭐 제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저는 당연히 반대입니다. 녹음 지금처럼 비밀 유지가 돼야 된다. 알림법 반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성문 변호사 뭐 반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부터 얘기를 하셔야 되나? 백 변호사님. 네. 근데 몰래 녹음한 거 나중에 알게 되면 백 변호사님도 기분 나쁘시잖아요.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게 사실 알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한 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내가 지금 녹음하고 있다는 거를 알리지 않으면 처벌받겠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쓴다는 거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불법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못 쓰니까요. 못 쓰죠. 또 하나는 방송을 할 때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을 방송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못하죠. 이 두 개가 가장 큰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주 실생활을 한번 돌아와 볼게요. 제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현금으로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안 썼어요. 친구라. 아무 증거도 없어요. 계좌로 넣은 것도 아니에요. 변호사가 그렇게 허술하게도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도 그래 내가 저번에 빌렸는데 그걸 꼭 갚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불리한 얘기들은.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조차 증거로 수집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뭐 이번 그 국정농단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 남양유업 사태 기억하시나요? 그 대리점주 나이 많은 대리점주를 직원이 엄청나게 폭언을 퍼부었던 것 기억하시죠? 갑을 뭐 사건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딱 처음 그랬을 때 녹음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동안 계속 부당한 것들이 있어 온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해서 녹음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자 이제부터 녹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던 것처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약자 보호의 수단으로 지금처럼 비밀 녹음 유지돼야 된다. 노 변호사님. 우리가 은행이나 뭐 카드사 혹은 검찰청 이런 곳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화와의 녹음, 대화 내용은 녹음될 수 있습니다. 녹음됩니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와요.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녹음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말을 녹음에 함부로 나의 동의도 없이 이거 동의도 없는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녹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한테 알려줬으니까 나도 이제 말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말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그 백성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의 의도나 취지 같은 것들을
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알지만 좋다. 당신과 나의 대화를 녹음할 권리가 당신에게 있듯이 당신과 나의 대화를 녹음하지 말라고 말할 권리도 나에게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진다면 상대방이 나의 대화를 녹음을 하는 거 그러면 하더라도 알리고 나에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백 변호사님이 들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예라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약자 보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차치하고 나머지 것들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런 목적만으로 내 대화가 무조건 녹음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고 녹음하고 하면 사생활 자유 침해될 수 있는 거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되나 예.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전화하실 때마다 녹음하시나요, 사람들하고? 저는 뭐 녹음 별로 써본 적 필요할 때 아니면 녹음 안 해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극단적인 사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 대화를 녹음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이기. 그러니까 그럴 때 녹음하죠. 뭐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전화할 때마다 녹음하는. 노 변호사님. 우리가 그 법원에 재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요즘 그 녹음 자료, 녹취 자료예요. 제일 많이 써요. 예, 그걸 딱 읽어보면 정말 상대방이 나 모르게 이런 식의 대화를 언제 녹음했었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그때 내가 한 말이 저 뜻이 아니었는데. 분명히 저 앞뒤로 다른 말이 있었었는데 왜 저런 말을 하도 없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쏙 빼가지고 냈을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 대화 내용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향대로만 녹음이 되고 자료를 제출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고 예. 그래서 법원에서는 녹취서를 만들어서 내더라도 그거를 물론 증거를 안 받아주지는 않지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자 보호 장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이 다 동의하시는데 그럼요. 노 변호사님은 전화 녹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약자일 수도 있다 이 그럼요. 얘기신 거고 백 변호사님은 약자들이 주로 녹음을 하지 않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약자가 녹음에 상대방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최근에 교수분들의 또 갑질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뭐 성희롱부터. 네, 뭐 조교에 대한 갑질. 네, 그런 것들이 전화를 통해서도 뭐 폭언과 성희롱이나 이런 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 그걸 녹음하지 못하고 저 교수님 이제부터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녹음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부조리를 알리는 측면도 조교가 그렇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보통 강자가 약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녹음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녹음을 한 것 재판에 낼 때 증거로 낼 때 예. 앞뒤 잘라서 중요한 것만 내니까 예. 그러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럼 그 결과 왜곡될 수 있는 결과 자체를 만들지도 못하는 게 녹음을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무언가 이 녹음 파일이나 그다음에 녹취록이 좀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 재판부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부분 뒷부분 다 갖고 오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볼 수 있다. 의미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자체를 막아버린다면 예. 과연 실체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까요? 노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그 행위를 할 때 이것이 갖는 예방적 기능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백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식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당신과 나의 대화는 언제든지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미리 알고 있다면 예. 정말로 그러한 나쁜 행위를 하려고 하더라도 혹은 어떤 뭐 고압적인 태도로 나에게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 그거를 미리 안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된다는 오히려 거예요. 예방 차원이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적인 대화가 몰래 녹음될 수 있다는 생각을 미리 가지고 있다면 항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의 나쁜 행동을 미리 예방하는 그런 긍정적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통화할 때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다시 갑질하고 지금 녹음합니다라면 거기선 갑질하지 않고 평상시에 갑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갑질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정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통화 녹음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통화 녹음 내용을 알려야 된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근데 어차피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얘기하는 건 녹음해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지금 발의된 법안은 전화 통화에 국한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전화하기 전에 자 지금 이제 당신하고 저랑 전화하는 거 녹음합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녹음하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 그 앞에 부분은 입증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러니까 제가 녹음하겠다는 걸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가 입증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번 법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휴대폰을 만드는 쪽에서 예. 이 알림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휴대폰 거의 전 국민이 다 갖고 있는데 예. 그럼 여기다가 뭐 어플로 넣나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생각도 안 하고 만든 겁니다. 노 변호사님. 아이폰 사용하시죠? 아이폰 녹음 안 됩니다. 네. 그런데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 평상시에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갑질, 그건 어차피 녹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그러니까 당연히 전화는 녹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정말로 녹음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된다면은 녹음하세요. 다만 알려달라. 상대방한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죠. 청취자 신만호님이요. 그러면 녹음을 다 한 후에 고지하는 방법, 후고지는 어떻습니까? 라는 대안을 주셨는데 백 변호사님. 후고지를 하면 이미 녹음이 다 된 거니까 후고지에서 저쪽에 쓰지 마. 그러면 못 쓴다는 건가요? 후고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없다. 미리 얘기해야 되는 거죠. 노 변호사님. 후고지, 선고지 말고. 기본적으로 후고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행위가 모두 끝난 다음에 하는 거라서 그거 자체가 뭐 예방적이거나 뭐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반대. 후고지는 의미 없다. 여러분의 의견 잠깐 보겠습니다. 1963님. 녹음 알림법 반대입니다. 은밀한 갑질, 부당거래가 더 횡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발의를 반대한다 하셨고 정혜선 님도 약자가 갑질에 대처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수단이 비밀 녹음이다. 따라서 알림법 반대한다. 반면에 이시아 님은 일상생활과 중요한 계약 같은 거를 구분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법이다. 알림법 찬성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오늘 이게 바로 발의가 될 수 있는 우리 식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문자를 뜨겁게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정리 멘트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 취합하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최후 진술. 지금 그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년 8월에 나온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이것을 녹취서 등으로 작성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불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 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는 헌법상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므로 민법상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처벌 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불법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최후 진술 노 변호사님 의견에 찬성하신 마지막 보내주십시오. 노변 법안 찬성 녹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백 변호사님 최후 진술. 일단 그 통화 녹음에 관련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보호 장치를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비밀 녹음까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가면 상대방한테 알린다면 약자를 무엇으로 보호할까요? 그리고 실체 진실 발견 재판에서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밝힐 때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이 비밀 녹음이 사라진다면 실체 진실을 또 어떻게 밝히고 또 마지막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뭐 회장님의 갑질 뭐 이런 논란들이 항상 제기될 때 항상 우리가 듣는 게 그 목소리였는데 그게 바로 비밀 녹음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과연 사회에서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네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판정을 내려주셨을까요? 오늘의 주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통화 녹음 시 상대에게 무조건 알리도록 하는 의무고지법.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녹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 아니다. 약자의 보호 장치로서 유지가 돼야 한다. 여러분의 판결은 89대 11. 89대 11로 녹음 알리법 반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노 변호사님. 네, 생각보다 되게. 그래요. 라디오 재판정 오늘 여기까지 닫고요. 다음 주에 결과 기대해보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